최순실 씨의 국정 개입 의혹으로 어려울 때 도움을 받은 사이 정도로 참 이해가 잘 안 가다 보니까 별별 얘기가 다 나오는데 이 정치권에서도 관련 언급이 계속 있었습니다. 함께 어떤 언급이 있었는지 함께 들어보시죠. 심지어 비밀 모임인 팔선녀를 이용해 막부에서 국정 개입은 물론이거니와 재계 등의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는 미르재단, K스포츠 재단도 연결시키면 미륵이라고 최순실 씨의 선집 최태민 목사 스스로를 미륵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상황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최태민, 최순실의 사교에 씌워서 이런 일을 했다라고 하게 볼 수 없습니다. 예, 일부에서는 그 최태민 씨가 본인을 지칭하는 건 미륵이 아니라 태후마마인가요? 뭐 그거라고 했다는 단군이라고도 했고요. 예? 단군이라고. 단군이라 했고. 뭐 하여간 뭐 그거나. 근데 어쨌든 이 팔선녀를 추미애 대표 공식적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팔선녀 물론 최순실 씨는 철저히 소설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모임인지 누가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 과거 이 팔선 얘기가 나온 지는 꽤 오래됩니다. 뭐 소위 말하는 그래요? 색칭의 찌라시라든지 이제 예. 그런 얘기를 많이 돌았고요. 그다음에 심지어는 그 팔선녀가 누구냐에 대해서도 약간 베리에이션이 좀 다릅니다. 그럼 보통 한 5명 정도는 거의 일치한 이름으로 나오는데 3명 정도는 좀 다른 주장들이 나오고 있는데 또 일부에서 심지어는 그게 다른 게 우연이 아니라 맨 처음에 멤버가 또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뭐 이런 소설 같은 또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제 맨 처음에 나올 때 이 정도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러니까 이제 그 대부분이 아니라 저는 여성분들인데 대통령하고 말벗을 하다 보니까 거기서 뭔가 인사청탁도 이루어지고 특혜도 받고 그래서 이런 게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뭐 속된 말로 얘기해서 무슨 공기업 감사 자리 같은 거 인사청탁을 하고 그다음에 모 씨 같은 경우에는 남편을 뭐 이렇게 조금 공기업 아주 높은 자리에 앉히고 뭐 이런 얘기는 나왔는데요. 지금 나오는 건 이제 그 수준을 넘어서서 이거를 갖다가 이제 최순실 씨가 지휘했다는 거고 그렇게 따랐을 때는 이것은 단순하게 그냥 대통령하고 말벗하다가 몇 가지 사소한 개인적인 인사라든지 특혜 청탁을 한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어떤 국정을 주도하는 하나의 역할을 했다는 건데요. 이게 정말 사실이면 정말 심각한 얘기인데요. 전 사실 맨 처음 못 믿었었는데 지금 나오는 게 워낙 못 믿을 얘기들이 사실로 밝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혹시 그런 거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품을 수밖에 없는 게 현재 상황입니다. 이름이 팔선녀는 좀 그래요. 왜 팔선녀가 왜 설득력이 있냐면요. 최태민 씨가 만든 게 영생교 아닙니까? 영생교가 아니요, 영생교가 영세교라 그러기도 하고 영세교 혹은 영생- 영세교 아니면 네, 아무튼 영세계 네, 이런 영세교 혹은 영세교. 사이비 종교의 특징이 옥강상제 같은 교주가 있고 그 옆에 부채를 들고 있는 선녀들이 이렇게 하는 거 TV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 그런 뭔가 좀 사교적인 사이비 종교적인 냄새가 나기 때문에 아마 이 모임이 단순한 이권 청탁의 모임이 아니라 뭔가 교주와 그 맹신도와의 모임이 아닌가라고 그거를 그런 식으로 바라보면 또 팔선녀도 그런데 아니 팔선녀 이렇게 이름 딱 들어보면 이 이름만 딱 들으면 무슨 그 여고에서 그 불량 서클 뭐이 불량 이런 거 생각나죠. 불량 서클보다는 좀 굉장히 좀 노블하죠. 뭐 그 불량 서클은 그 전에 뭐 칠공주, 백바지 뭐 십자매 뭐 이런 거. 예. 뭐 이랬는데 팔공주, 팔선녀 이거 팔공주도 아니고 팔선녀인데요. 근데 지금 이게 팔선녀가 있다는 징후가 명백히 지금 밝혀진 건 아니죠. 없죠. 네, 그러면 하도 요즘에 저 최순실 관련돼 가지고 팩트하고 소설이 뒤섞여 가지고요. 저기 구분을 못 하겠어서. 제 생각에는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 만만회라든가 좋은 능력이 탁월하시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8선녀, 9선녀도 있고 10선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근데 최순실 씨가 뭐 혼자서 그 아주 뭐 암자에서 생활한 게 아니고 그 서울 한복판에서 여러 가지 많이 한 거 아니고 부동산도 사고 빌딩도 관리하고 이러면서 친한 사람끼리 뭐 정관계에 아주 그 고위직에 있는 부인들끼리 뭐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하고 이런 모임이 근데 그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어떤 국정에 관여하는 이게 되면서 이 8명이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추미애 대표라든가 이 말 이렇게 장명하기 좋아하는 분들이 팔선녀로 붙일 가능성이 많고요. 자기들끼리
우리가 팔선녀다 이러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건 아니고 SNS에서 오래전부터 회자됐던 얘기를 야당 대표가 옮긴 것 같고요. 또 문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교적인 사교적인 냄새가 나는 것과 더불어서 이 사람들이 바로 비선 그룹 중에 한 그룹이고 그래서 문건을 검토하고 국정을 농단하고 장관이나 청와대 인사에 개입했다라고 하는 문제 때문에 혹시나 청와대 정상적인 시스템을 교란시키고 그것을 대체하는 한 비선 조직의 한 그룹이 아닌가라고 하는 오해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종교 얘기는 지금 뭐 많이 나오고 있지만 뭐 거기에서 드러난 거는 사실 지금 없기 때문에 사실 이제 박지원 비대위원장께서 이제 이런 말씀을 물론 하셨습니다만 그거는 이제 우리가 좀 더 이 이제 나오는 소식을 들으면 이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종교와 관련된 얘기가 또 할 수밖에 없는데 지난 2013년 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취임식 당시에 진행된 오방색 주머니 혹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른바 오방색 퍼포먼스도 최순실 씨가 진두 지휘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먼저 한동호 기자 리포트 보고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취임식을 마친 박근혜 대통령이 시민들의 환호 속에 광화문 광장으로 들어옵니다. 박 대통령이 향한 곳은 거대한 복주머니. 줄 잡아당기자 나무에 주렁주렁 매달린 365개의 작은 복주머니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복주머니 속엔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국민들의 바람이 들어있었습니다. 예, 그 최순실 씨의 작품인지는 뭐 그것도 이제 의혹 수준입니다만 참 그 색다른 행사, 과거의 대통령 취임 그 당시의 행사는 좀 이런 건 없었죠. 좀 색다른 측면은 오방랑이라고 그러죠. 오방랑 주머니랑자 써가지고 예. 오방랑이라고 그러는데 저 큰 오방랑을 벗기면 예. 그 안에 또 수도 없이 작은 오방랑이 많이 들어 있어요. 예.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보면은 결국은 저 색깔이 있는데요. 그 음양오행이한 색깔이거든요. 5가지 색깔. 그리고 이제 그 중에 중심이 되는 색깔이 노란색입니다. 뭐 중국에서 노란색이 황제가 뭐 노란색을 선호하는 것처럼 중화 사상 아닙니까? 중심이라고. 그런데 이제 각 그 색깔마다 이제 그 방위를 가르치고 있어요. 동서남북. 이제 그런 건데 이제 음양오행에서 오행에서 이제 했다고 그러는데 전문가들이 와서 보니까 그나마도 저 안에 있는 그 저 오방랑이 방위 표시가 다 잘못돼 가지고 원래 저렇게 하는 거는 상생의 의미를 띠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방위가 만약에 뒤바뀌면 상극으로 간다는 거예요. 상극으로 오히려. 그래서 이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종교적인 색채를 띠고 있기 때문에 최순실 씨가 그 뒤에 있는 게 아니냐 이제 이런 의심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 취임식 준비위원장이 예. 말려서 그렇지 잘못했다가는 원래 기획 의도는 남대문을 저 보자기를 씌워서 그 당시 숭례문 그 재건축이었는데 화재로 그걸 전체를 씌워서 퍼포먼스를 하는 거였다는데 그 천으로 씌웠을 경우에 화재에 대비할 수 없다고 해서 반대하는 덕분에 다행히 저렇게 광화문에서 나무를 씌우는 것으로 대체했다고 합니다. 참 근데 웃지 못할 그게 거꾸로 됐다는 게 저 지금 생각이 나는 게 색깔이, 예. 색깔이요. 그 이 나치 표시 있잖아요. 예, 예. 그게 산스크리트어로 이 만자라고. 지는 해를 의미하거든요. 예, 그 왜 그러냐면 독일은 아벤틀란트 자기네가 저녁의 나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는 해 산스크리트 그거를 따와가지고 나치 표시 만들었는데 일부에서는 뭐 이 만자 아니냐 이렇게 하는데 만자는 반대입니다. 반대. 그거는 정반대고 그거는 떠오르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고 근데 이거를 거꾸로 했다니까 갑자기 그 생각이 좀 나가지고 제가 그런데 이 행사 기획이 최순실 씨가 기획한 것이다라는 얘기는 뭐 그런 얘기가 나온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나온 거는 공개된 예. PC에서 예. 저 계획을 하는 초안이 나왔다는 겁니다. 아. 그러면 뭐 최순실 씨가 직접 만들었던, 하여튼 간에 누가 만든 거를 갖다가 자신이 응용을 했던 간에 예. 저기에 개입했다는 그 정황적 증거는 좀 나왔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물론 확실한 건 지금 밝혀지지 않았고요. 근데 이제 정치인들이 보면은 이렇게 또 저런 미신 점치 고는 걸 또 좋아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뭐 심지어는 그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 그 부인 그 낸시 여사만 하더라도 그 뭐 유리구슬 그걸 점하는데 그런데 뭐 빠졌다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 불안하고 그러니까 그런 걸 믿는 것까지는 뭐 뭐라고 못 하겠는데 저 국가 행사를 만약에 이 말대로 진짜 저런 식으로 했다면은 그건 큰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더 한심한 것은 저희가 시사 프로 할 때 대통령의 드레스 코드하고 색깔과 관련된 이야기를 참 많이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 태블릿 PC에 나온 내용을 보니까 대통령이 정상회담할 때 색을 지정한 것도 이 오방랑 원리에 따라서 북에 갈 때는 무슨 색깔, 서쪽에 갈 때는 무슨 색깔을 최순실 씨가 지정해줬는데 그건 저희가 그것도 모르고 미국에 갈 때는 뭐 미국과 우호를 위해 저런 색깔을 입었을 것이다. 중국에 갔을 때는 뭐 남색을 입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저희끼리 해석했다는 걸 생각해 보면 최순실 씨 발 뒤꿈치도 못 따라간 게 아니었나 씁쓸하기만 합니다. 이거 참. 예, 어쨌든 지금 그리고 색깔 얘기 나왔죠. 오방란. 다음 얘기도요. 색깔에 관한 얘기입니다. 최순실 씨가 그 박근혜 대통령의 공식 행사, 지금 우리 서영우 소장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런 의상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나왔는데, 자, 이번에는 박 대통령이 의상 제작하는 곳에서 이 계산하는 장면, 이게 포착이 됐는데, 자, 일단 사진 한번 볼까요? 이거 지금 예, 이 빨간 지갑 속에서 네. 돈을 꺼냈어요. 빨간 지갑이 왜 문제냐? 뭐 빨간 바지도 아니고 빨간 지갑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안에서 나오는 돈이 청와대 거냐? 청와대 거냐 개인 돈이냐. 그렇죠. 개인 거라 그러면 그거는 박근혜 뇌물이 될 수 대통령의 옷값을 대신 지불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뇌물이 될 네. 수 있고요. 성격이 청와대에서 공식적으로 나오는 공금을 최순실 씨가 본인의 빨간 지갑에 5만 원권으로 바꿔 가지고 와서 지불을 했다면 이거는 그 공적 공금을 사인이 그 사용한 거니까 이건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뇌물 뭐 그런 모든 걸 떠나서 대통령의 옷이라면 어떤 국가 예산으로 지금 되는 거 아닙니까? 특수활동비로. 예, 그걸 가지고 이 최순실 씨 개인 돈이라 하더라도 이 국가 체제라는 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번에 워낙 민주주의 국가, 법치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많이 터져서 지금 이런 거는 빨간 지갑 정도는 지금 뭐 문제도 아닌 걸로 되는데, 사실은 이게 작은 거 하나가 있죠. 큰 체제의 붕괴를 보는 게 어떻게 개인이 대통령이 입는 옷에 대해서 그 돈을 지급하고 다니느냐. 이거는 체제가 완전히 붕괴됐다는 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예라 보면 되겠습니다. 아니 근데 일반적으로 서영우 소장께서도 좀 아시잖아요. 네네. 그 대통령 옷은 어디서 대통령 사요? 옷은 부속실에서 네. 대통령과 상의해서 공식적인 지출을 통해서 사게끔 돼 있고요. 저렇게 제가 근무하는 그 수년간 동안 저렇게 사인이 옷을 사서 직접 골라주고 그리고 일정표를 다 놓고 거기에 드레스 코드와 드레스 코드 지정해주는 이런 것들은 뭐 전무후무한 일이고요. 저는 있을 수 없는 아니 일이고. 근데 누군가 코디는 있을 거 아니에요. 청와대에서. 그렇죠. 대통령. 원래는 그 코디 담당 뭐 대통령이 오늘 아침에 넥타이 이거 한번 매볼까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행정관들 중에서 그 코디를 담당하는 부속실에 행정관이 예.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행정관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수행하지 않고 저렇게 비공식적으로 진행한 경우는 제가 아무리 특수활동비를 절약해서 최순실 씨가 냈다 그래도 저건 큰 문제가 되는 게, 예전에 왜 노무현 대통령실에 총무비서관 했던 분이 특수활동비를 절약해서 대통령 퇴임 후에 쓰실 용돈으로 만들어주려고 하다가 횡령 혐의로 구속되었던 비서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활동비 문제는 절약해도 문제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집행해도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최순실 씨가 저 문제를 나섰다는 것은 공적 체계를 완전히 붕괴시켰던 핵심적인 단초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과거에 이제 정식적으로는 부속실에서 많이 하지만요, 영부인이 있을 경우에 영부인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코디 역할을 하는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뭐 그것까지는 제가 아주 공식적인 뭐 그건 모르겠지만 그거는 이제 관례적으로 많이 해온 거고. 그런데 지금 보면은 최순실 씨가 그렇게 따지면 과거 영부인 역할까지도 지금 도맡아서 했다는 결론이 됩니다. 어쨌든 이 돈이 누구 돈이냐, 이래도 문제 저래도 문제라는 결론인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순실 씨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최순실 씨가 빨리 국내에 귀국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물론 지금 그 따님이죠, 그 정유라 씨도 상당히 심리적으로 불안하다. 같이 와야죠. 그러면 같이 와서 여기서 밝힐 것은 밝히는 것. 저는 이게 굉장히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독일도 YTN 나올 거거든요. 혹시 보시면 현명한 판단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